원가 배분이라고 나왔습니다. 원가 배분이 정말 중요하죠. 자, 원가 배분의 기초는 원가 배분이란 제품의 생산을 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공통원가. 이 공통원가가 간접원가예요.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변동 제조간접비도 있고 고정제조간접비도 있지만 그냥 다 가봐서 그냥 간접원가, 제조간접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원가를 집계하여 인위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서 제품 또는 제조 부분, 보조 부분, 이게 다 이거 제조간접비 얘기하는 거예요. 등을 원가 배분 대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추적 가능의 원가는 직접비는 특정 제품의 직접 추적 집계되므로 원가 배분 대상이 되는 원가는 추적 불가능한 제조 간접비만이다. 그래서 원가 배분은 뭐만 한다? 제조 간접비. 이해갔습니까? 제조 간접비만 배분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원가 배분의 목적, 경제적 의사결정에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거고 경영자에 대한 올바른 성과와 동기를 부여하고 재무제표 아시죠? 재무제표에 작성 필요한 재고자산의 금액 결정과 이익 측정,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원가 배분의 과정에서는 원가를 배분할 원가 배분자를 선택하고 원가를 집계하고 원가 배분 방법을 선택하여 집계된 원가를 각 원가 배분 대상에 배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별표 치세요. 정말 이론상에서 많이 나옵니다. 원가 배분의 기준은 세 가지인데 네 가지로 배분합니다. 첫 번째, 인과관계의 기준. 두 번째, 부담 능력의 기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거야. 수혜 기준.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담 능력의 기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공정하고 공평한 기준으로 배분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원래 세 가지인데 이거를 네 가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원가 배분의 기준은 이거는 회계 1급에 나오지 않고 이거는 전용적인 전산세무 2급 범위에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 보셔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원가 배분의 기준은 인과관계 기준이야. 특정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의 인과관계에 입각하여 원가 배분을 하는 것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원가 배분의 기준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구성 형태에 따라서 어떤 것으로 배분하는 건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해가십니까? 인과관계의 기준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특정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의 인과관계를 입각하여 원가 배분을 하는 것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밑줄 그으세요. 가장 합리적인 원가 배분의 기준이 인과관계의 기준이다. 가장 합리적인 원가 배분의 기준이 인과관계의 기준이다. 그 다음에 수혜 기준은 원가 발생액으로 인하여 원가 배분의 대상의 공통 원가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효익의 크기, 매출액의 증가분에 비례하여 원가 배분을 징계한다. 그러니까 우리 원가 배분에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매출액의 증가분에 우리가 비례해서 놔준다. 부담 능력의 기준은 원가 발생액과 원가 배분에 관해 이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집계되는 원가를 원가 배분 대상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부담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매출액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 매출액이라는 건 수익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부담 능력의 기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원가 발생액과 원가 배분 대상에 관해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안으로서 집계된 원가를 배분 대상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하여
뭡니까?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부담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매출액에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수혜 기준은 잘 보세요. 비슷해요. 원가 발생에 인하여 원가 배분 대상의 공통 원가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크기의 매출 증대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이다. 이 세 가지를 공정하고 공평한 기준이죠. 그래서 본 기준의 원가 배분 기준이라는 것보다는 원가 배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집계된 원가를 원가 배분 대상에 배분할 때 그 원가 배분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제가 요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 뭐라고 그랬죠? 인과관계 기준. 인과관계 기준. 그 다음에 수혜 기준. 그 다음 부담 능력의 기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세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정하고 공평성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요걸 나오는데 요거 보십시오. 제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고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요거 한번 잠깐 보시고 여기 볼게요. 요 인과관계 기준은 뭐냐면 내 제품이 세 가지야. 잘 들으세요. 고무신을 만들고요. 내 제품이 세 가지야. 신발을 만들고 구두를 만들어.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의 재료비는 뭘까요? 고무예요. 고무만 얘기할게요. 자, 고무는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갈까요? 고무신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 고무신이 100으로 봤을 때 고무를 50% 잡았어, 재료를. 신발은 30%, 구두는 고무가 20%밖에 안 들어갔어. 그럼 어디가 제일 많이 배분됐어? 고무신, 신발, 구두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배분하는 게 인과관계 기준. 됐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엔 내가 뭐랄까 부담 능력의 기준을 얘기할게요. 이해가십니까? 부담 능력 기준은 뭐냐면 이런 거죠. 볼게요. 50대, 30대, 20은 맞아. 똑같이 있는데 신발을 제일 많이 팔아야 돼. 그럼 많이 팔고 그 다음에 구두를 두 번째 팔고 고무신은 고무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제일 적게 팔았어. 50, 신발, 구두, 고무신을 50, 30, 20으로 배분하는 거야. 그게 부담 능력의 기준. 이해갔습니까? 수혜 기준. 마지막 여기 볼게요. 신발이 제일 많이 파는데 이익이 제일 많이 되는 건 구두야. 구두, 신발, 고무신이야. 그게 수혜 기준. 이해갔습니까? 그게 부담 능력. 말하자면 이게 원가 배분의 능력 기준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인과관계 기준이 가장 합리적인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신발이 제일 많이 팔았어. 거기다 배분하는 거야. 아니면 난 이익이 제일 많이 생겼어. 거기다 배분하는 거. 그건 자기 회사 방침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런 방식으로 배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세 가지를 어떻게 한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해달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가 배분의 기준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배부 선택에 대해서는 원가를 집계한 후 논리적으로 타당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합리적으로 어떻게 됐죠? 네, 원가 배분 기준으로 선택하여 그 기준이 의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원가를 배분해야 한다. 원가 배분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노동할때 공통원가, 기계장치 공통원가. 너무 어렵잖아. 그렇죠? 몰라도 된다. 넘어간다. 자, 그러면 제적간접비의 뜻 됐습니까? 제적간접비는 뭔지 아시죠? 시작. 간접재료비, 간접노후비, 간접재료경비. 이해갔습니까? 그 간접재료비를 간접재료원가라고 하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래서 등과 같이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요소를 말한다. 이해갔습니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이거 원가 제조간접비라고 한다. 요거 자재간접비는 요 공식 외우려면 힘들잖아. 안 외우지 마. 이해갔습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보험료 1년치 120만 원 냈어. 몇 표씩 구할래? 3개월 치다 그러면 12분의 3.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공식 안 해도 돼. 싫으면 외우고 알아서 하세요. 됐어요? 요거 보세요. 원가 배분의 방법은 뭐 있답니까? 원가 배분 방법은 실제 배분법과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예정 배분법이 있어요. 예정 배분법이 시험 문제 잘 나와. 그렇다고 실제 배분 안 나온다는 아니지만 실제 배분법 너무 쉬워. 한번 이따 보시면 알 거야. 직접 배분법이 아니라 실제 배분법은 여기 보시면 직접 재료비법, 직접 농우비법, 직접 원가법이라고 그랬죠. 이 직접 원가법이 뭐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우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직접 원가법이죠. 그러니까 1번, 2번을 합친 게 3번이죠. 공식을 외우지 말고. 알겠습니까? 됐어요? 직접 재료비법은 그냥 농우비 경비가 나와도 재료비만 갖고만 원가 배분을 하는 거야. 농우비법은 농우비만 갖고만 원가 배분을 하는 거야. 제조간접비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직접 원가법은 두 개 합쳐서. 그 다음에 시간법. 여기 뭐라고 나왔죠? 노동시간법. 그 다음에 기계작업시간법. 이것도 외우지 마. 알겠습니까?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배분법입니다. 이해하셨죠? 예정배분법이 어려워요. 자, 예정배분법과 실제배분법.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 예정배분 나왔습니다. 무슨 배분 나오셨죠? 예정배분 하셨어요. 연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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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주씨. 연주씨는 저기 결혼하셨죠?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할래요. 혜니씨? 혜니씨 어딨어? 혜니씨 결혼 안 했죠? 혜니씨 남자친구하고 제주도 놀러 가려고 그래. 2박 3일. 얼마 필요해? 왜? 부러워서? 아니, 그러니까 2박 3일 놀러 가려고 그래. 얼마 정도 필요해? 80만이라고 그래. 80만원 예상을 했어. 예갔습니까? 80만원 예상했어. 근데 갔다 왔는데 남자친구가 소주 2병을 더 까가지고 3만원을 더 썼네? 네? 그러면 80만원은 예정배부야. 근데 갔다 오니까 83만원은 실제배부야. 그러면 예정배부 때 80만원 예상했을 때 실제가 83만원 나왔어. 자, 우리 혜니씨 과소배부했어? 과대배부했어? 그렇지. 과소배부했죠. 그 말이 중요해. 그 과소배부를 알 줄 알아야 돼. 이게 과소배부야. 이해하셨습니까? 들어오신 분. 자, 제주도에 놀러 갔어. 80만원이야. 근데 남자친구가 배탈이 나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 7만 5천 원밖에 안 썼어. 그럼 이쪽은 과소야, 과대? 여기는 과대배. 이쪽은 과소. 이쪽은 과대배부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배부가 정상원가야. 예정배부가 기준이야. 굳이 얘기하자면 예정배부가 뭐냐면 견적서 뽑은 거 있죠? 그 견적서가 예정배부야. 그 견적 뽑고 나서 우리가 지정하잖아. 근데 예정대로 딱딱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예정배부가 기준이야. 알겠습니까? 예정배부보다 실제배부가 더 클 때는 과소배부했구나. 예정배부보다 실제배부가 작을 때는 너무 내가 과대배부했구나. 원가 설정할 때 너무 과대하게 배부한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게 그런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시면 제가
과제 배부, 예정 배부, 무슨 배부? 예정 배부하고 예정 배부가 얼마라고 그랬죠? 80만 원인데 예정 배부 80만 원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뭐야? 과세 배부라고 그랬죠? 얼마 했는데 실제 배부가 얼마 했었어? 83만 원에서 여기 얼마? 3만 원만큼 과소 배부가 된 거죠. 여기 얼마 나왔었고 83만 원 이렇게 나온 거잖아. 다시 말해서 배부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과소 배부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는 어떤 식이 되냐면 매출원가 어디에 해당하는 잘 들으세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주면 뭐가 생깁니까? 매출 총 이익이 생기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생기잖아. 예? 이 매출원 요거 매출액이 뭐예요? 영업 수익이야. 요거는 뭐예요? 영업 비용이야. 영업 비용 안에 이게 3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럼 매출 총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빼줘? 판매 관리비 빼주면 뭐가 나와? 영업이익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뭐 더해서 뭐 빼줘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당기 순이익이 생기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매출액을 이거 기준해서 그냥 내가 10만 원이라 보자. 10만 원 생겼어. 그럼 50만 원. 얼마 생겼어요? 50만 원 생겼다 보자. 여기다 꼭대기 적게 그냥 이거는 샘플이다 이건. 샘플. 50만 원 생겼어. 근데 매출원가가 그냥 20만 원 나왔었어.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보통 30만 원 나온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그리고 판관비가 얼마? 뭐 8만 원 나왔다 보자. 그래서 영업이익이 뭐 얼마 나왔지? 22만 원 나왔죠? 뭐 더하기 빼서 뭐 아무것도 없으면 22만 원 그냥 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더하기 빼기 없으면 됐어요? 이게 기준이다. 그런데 50만 원에서 여기 매출원가가 3만 원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과세 배부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가가 17만 원이 되는 거죠. 아니지? 얼마 됐어요? 그렇죠. 23만 원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매출총이 얼마 나왔어? 27만 원. 판관비는 얼마 나왔고? 8만 원.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 나왔고? 똑같죠? 그럼 얼마 나오죠? 요거는요? 19만 원. 요것도 얼마? 19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 됐습니까? 요게 말하자면 뭐예요? 과소배부야. 과소배부일 때 분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차변에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익 얼마? 3만 원. 내가 더 배부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대변에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익 제조 간접비 3만 원. 요것이 과소배부 때 분계입니다.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과소배부 때 분계가 되는 거야. 됐나?
자, 이렇게 된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반대로 또 뭐가 되겠어요? 과대배부가 될 수 있잖아. 그치? 과대배부가 될 수 있잖아. 과대배부는 아까 어떻게 됐었죠? 80에 얼마? 75만 원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자, 75만 원이고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바뀌겠네. 이쪽이 더 크잖아. 얼마 차이 나고? 5만 원 차이 나잖아. 그렇죠? 이거 계산하니까 그럼 5만 원이니까 원래 20만 원인데 5만 원이 거맞고 어떻게 된 거야? 과대배부했으니까 빠진 거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35만 원 나오고 여기는 뭐 되겠어? 27만 원. 여기도 얼마? 27만 원 나오겠지. 이해갔습니까? 여기는 그러면 바뀌어지는 거야. 만원 제조간접비 얼마? 5만원 이렇게 분기가 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매출원가 이게 지금 뭐야? 제조간접비가 비용이란 말이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게 뭐야? 왜 매출원가에 포함시켰어? 기초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제품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지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신 게 과소배부냐 과대배부냐 이거 얘기한 거야. 됐나? 요게 기준으로 봤을 때 해주는 거야. 이것도 이렇게 되었습니까? 요걸 가지고 기준에서 5만 원 더 들어갔잖아. 그래서 20만 원이고 15만 원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원가 설정 이만큼 많이 해놨는데 적어들었으니까 매출원가도 적어들겠지. 매출원가가 적으니까 매출총이 상승되지. 매출이 상승되면 영업이익도 상승되고 단기도 상승되는 거야. 근데 매출원가가 줄어들면 매출원가가 어떻게 더 많아진 거죠. 많아지면 매출총액은 작아지고 단기순이익도 작아지는 거야. 영업이익이 당연히 작아지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야. 이런 배부로 가는 거예요. 요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왔죠? 이게 분홍색으로 요게 제조간접비, 요거는 분홍색이죠? 색깔이.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으로. 됐어요?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요 예정 배부와 요 실제 배부는 여기 보세요. 단가 곱하기 수량도 되고요. 또 간접재료비, 간접농업비, 간접재료비 세 가지를 더한 것도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는 거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부문별 원가 계산입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은 장소별 원가 계산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장소별 원가 계산. 장소별. 이게 장소별 원가 계산이다. 부문별 원가 계산이 뭐라고요? 장소별 원가 계산이다. 자, 요거 보시게 되면 부문별도 이것도 세무이급에서 특이 더 많이 나와요. 부문별 원가 계산이란 작업 현장에 발생되는 제조 간접비에다 무슨 간접비? 직접 원가는 없어요. 다 제조 간접비, 간접 원가 갖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부분별 원가 계산이란 제품의 원가를 산정함에 따라서 제조 간접비 배부를 각 제품에 보다 더 엄격하게 배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그 발생의 장소인 부문별 분류, 집계하는 절차이다. 원가 부분의 설정은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이야. 이 두 가지가 다 뭐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제조 간접비예요. 무슨 간접비? 제조 간접비예요. 이해갔습니까? 무슨 간접비? 제조 간접비. 제조 부분, 조립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원가 배분의 절차, 부분별 원가액의 절차. 1단계 부분 직접비를 각부 배분하고, 직접비가 뭐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2단계는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고, 그 다음에 제조 부분을 각 제품에 배분하는 거. 요거 단계를 잘 나옵니다. 절차. 됐어요? 직접 간접이 이루어지고 보조 부분에 제조 부분에 먼저 배분하고 그 제조 부분을 각 제품별로 부분한다. 요건 시험 잘 나와서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그 감가상각비 우리 그 회계에서 하는 거 있죠. 그 기계는 시간 사용 시간으로, 건물은 면적 단위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정말 제일 또 이론상에서 아주 단골 손님이에요. 이거 꼭 여러분들 꼭 적어놓으세요. 됐습니까? 자, 보조부분 배분 방법,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다. 알겠습니까? 자, 직접 배분법, 보조부분 상호 간에 뭐라고 나왔어요? 상호가 용역을 주고받는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가 보조부분비의 제조 부분을 제공하는 용역 비율에 따라서 제조 부분만 직접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예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은요, 보조 부분 간의 일정 배분 순서를 정한 다음 그 배분 순서를 해주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밑줄 그시고 완전히 무시해. 이거 다 밑줄 그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호 배분법은 뭐냐?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수수료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호 배분법은요,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으로 분계합니다. 연립방정식으로 계산합니다. 연립방정식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이해갔습니까? 보조 부분 배분 방법은 다 같이 시작. 아니, 요거 보조, 이거 이렇게 시험 잘 나와요. 다음 중 보조 부분 방법이 아닌 것은 잘 나와.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해 배분법. 알겠습니까? 요새가 잘 나옵니다. 됐어요? 자, 완성품 완산량. 완성품 완산량은 완성도입니다. 완성도라고 하는 것은 공정에 투입되어 현재 생산 진행 중인 제품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가를 수치로서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뭘 갖고 얘기하는 거냐? 기초 제공품 수량. 요게 곱하기 완성도. 이거 퍼센트 얘기하는 거야. 제공품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 퍼센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50%, 30%, 20%, 8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나? 자, 그래서 완성품 수량은요, 생산활동에 투입한 모든 노력을 제품을 완성하는 데에만 투입했더라면 완성되었음을 완성품 수량으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1단계 부문 직접비, 그 다음에 부문 간접비, 그 다음에 보조부분비, 제조부분에 배분하고 제조간접비, 이거 비슷하죠? 아까 앞부분하고, 그죠?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월초 완성품 수량은 기초제공품 완성도 곱하기 완성도. 월말은 기말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 이해갔습니까? 요걸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뒷장 넘겨 보시면 요 제공품과 제공품의 평가 방법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요 공식 외우렵니까? 힘들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원가 얘기하는 거냐면 종합원가 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원가 계산. 알겠습니까? 종합원가 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은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몇 가지로 구분해? 아니,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야. 종합원가 계산은.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무슨 법? 여기 나온 것처럼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으로 나눠집니다. 무슨 법? 평균법으로 나눠집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선입선출법이 나와요. 무슨 법? 선입선출법.
두 번째는요, 평균법이 있어요. 평균법. 됐습니까? 평균법은 몇 글자입니까? 세 글자. 세 글자요? 예? 선의선출법은 몇 글자예요? 5글자. 5글자예요? 분명했죠? 예? 네. 플러스 기말 제공품 수량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수량. 여기 공식이야. 완 플러스 마이너스 초 이렇게 외워라. 여기 뭐라고요? 완 플러스 마이너스 초 이렇게 마이너스 초. 요게 선의선출법이다. 이게 무슨 법? 선의선출법. 됐어요? 근데 평균법은요, 요거만 해, 요거만. 복사하는 거 어떻게 나와봐? 요거만 해. 요거, 선의선출법은 완 플러스 이걸로 끝나는 거야. 공식이. 됐어요? 됐나? 요 공식은 요거 꼭 외워야 돼. 재료비 공식이야. 무슨 공식? 재료비. 재료비 공식. 만약에 이것이 가공비 계산이다. 가공비 계산이다. 가공비 계산이다. 그러면 가공 계산이다 그러면 여기 달라져. 여기다 곱하기 완성도 퍼센트가 들어가. 퍼센트가 들어가. 여기도 퍼센트가 들어가고. 똑같아요. 여기도 퍼센트가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퍼센트가 곱하기 완성도 퍼센트가 들어갑니다. 공식은 똑같은데 퍼센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요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거 여러분들 요걸 잘 아셔야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완 플러스 마이너스 초 선의선출법이야. 그래서 이꼴을 여기 볼게요. 기초 제공품이 빼주면 선의선출법, 안 빼주면 평균법이다. 이해가십니까? 자, 요것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따가 설명할 때 하는 건데, 그래서 완 플러스 마이너스 초. 완은 완성품 수량, 말은 기말 제공품, 초는 기초 제공품을 얘기한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기말과 기초 제공품을 빼주면 선의선출법, 안 빼주면 평균법이다. 이해가십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저번 연도에 넘어온 거잖아. 그렇죠? 저번 달에 넘어온 것을 포함시켜서 한다 그러면 선의선출법. 아니, 다 포함시킨다면 뭐예요? 평균법. 저번 달은 저번 달이고 요번 달만 하겠다. 그러면 선의선출법. 이해가십니까? 저번 달에 완성된 건 빼고 하겠다 이거야. 하지만 평균법은 저번 달에 넘어온 거 있죠? 기초제공품 있죠? 그 기초제공법 다 포함시키겠다. 그건 평균법이야. 이해가셨죠? 그런 원칙으로 가주시는 겁니다.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요 공식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평균법이 다 되시는 거예요. 됐나? 자, 그러면 요건 나중에 제가 계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뭐예요? 요거 이제 직접 계산, 이제 다 끝났어. 원가가. 이거 갖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잠깐 10분 정도 하겠습니다.